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4년 1월 한국 증시 전망 시작할 거고요.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상반기에 1월 지금 11일인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시장이 좋은데, 코스피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악재들, 새로 나오는 뉴스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악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반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폭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겠죠.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시고, 구독자 10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시면 1000명 금방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6.5조 원 달성했다. 반도체 불황에 전년 대비 85%가 이제 급감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15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고, 지금 상황이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는데, 야, 이게 삼성전자 이거 더 이상 못 가. 못 가고, 이거 끝났어. 야, 한국 이게 미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5조 원 나왔다.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에요. 그죠?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럼 올해 2024년은 실적이 이 정도가 나오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AI, AI 반도체의 수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 다음에 제가 기사 가지고 올게요.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죠?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 혹시 애플이 AI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 경우에는, 어, 되게 혁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S24 맞나요? 그쵸? 24 갤럭시 S24가 이 칩이 들어가서 나와요. 그죠? 그럼 뭐예요?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삼성의 영업이익이 2024년에는 훨씬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를 지금 위기로 보시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갤럭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사는 다음에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오너 일가가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블록 딜을 진행했다. 이거의 소폭 약세예요. 팔았다는 얘기죠. 일단 주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나빠서 팔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21선도 이탈을 했죠. 이따 차트 보겠지만,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마 외국인이 최근에는 좀 많이 팔았어요. 그 팔은 이유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팔아치운 거고, 한국에 이제 지금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게 부동산 PF 위기잖아요. 자, 부동산 PF 위기 자체가 심각하지만 이게 어떤 대외적으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PF 문제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외적인 악재 무엇이 있죠? 금리 인상.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해 미국이 야 그러면 한국이 이제 PF가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사실상 터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악재나 뭐 국제유가의 폭등, 국제유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스크가 북한 리스크예요. 자, 그래서 북한 리스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다.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북한이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쇼야 이거 해봤자 이거 다 쇼야 진짜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언가 큰 도발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그쵸? 외국인의 자본이 더욱더 이탈할 수 있고요. 외국인. 제 판단으로는요,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뭐 크게 때린다든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증시가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은 또 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일을 터뜨렸을 때, 아,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물론 기회는 맞는데, 너무 빨리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증시가 충격이 꽤 클 수가 있거든요.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좀 이렇게 수위 높게 센 발언을 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을 악재를 분명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차트 아니야 뭐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1선을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예전에 벌써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요 구간은 지지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요 구간 지금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 무슨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있을 경우에는 61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PF 문제까지도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염두는 해두셔야 됩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하고 나서 할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이 고점을 돌파한 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이 고점을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요 파동이 깨지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악재의 크기를 가늠을 해야 되고 제가 미리 북한의 악재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 뭐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변수가 터졌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소식이 나오면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상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는 무조건 약할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과 코스피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종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은 돌파를 못했어.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악재가 터질 경우에 추가적인 악재, 북한 요거 터지면 조정받을 수 있단 말이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악재가 없잖아요. 그쵸? 북한이 미국 본토에 뭐 쏠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도발을 해도 여기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더라도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크게 할 경우에 한국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라. 상반기에. 그래서 상반기에 북한이 도발하는지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요거를 주목해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심하게 하지 않고 적당한 도발선에서 끝날 경우에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에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21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 폭락을 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재들이 터졌을 때예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까지 폭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반도체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가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제주 반도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주 반도체 한번 볼게요. 제주 반도체가 지금 너무 올랐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도체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얘가 이렇게 쭉 내릴 때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소식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반도체 주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만약에 크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눌리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 구간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섹터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정 충분히 받았을 때 그런 종목들 담아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제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북한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을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북한 리스크를 잘 살펴보시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상반기 증시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점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이 무슨 일을 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